새벽 5시 수영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55세의 그녀는 25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떴죠.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겐 아침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옆에서는 남편 대식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꿈나라에 계시네. 수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양념을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해야 했죠. 치킨집 대식이네는 동네에서 꽤 인기 있는 가게였습니다. 물론 그 이름과 달리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건 수영이었어요. 물을 끓이며 수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대식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동네의 터줏대감이 되었죠. 처음엔 둘이 함께 일했지만 점점 대식은 가게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 나타나 현금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오전 11시 수영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출근한 건 알바생 예슬이었어요. 25살의 예슬은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슬의 밝은 인사에 수영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예슬과 대식의 관계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정오가 되자 대식이 나타났습니다. 58세의 남자는 여전히 자신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듯 빗질한 머리와 골프 복장으로 등장했어요. 오늘 장사는 어때? 첫마디가 인사도 아닌 매출 확인이었습니다. 수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방금 시작했어. 아직 손님 없어.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 뒤로 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어제의 현금 매출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매일 일부 현금을 따로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대식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화면엔 주식 앱이 켜져 있었어요. 요즘 대식의 유일한 관심사는 주식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어 인생 역전이 그의 꿈이었죠. 물론 그 돈은 수영이 번 것이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1시간 후 대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슬도 잠시 후 잠깐 쉬었다 올게요라며 가게를 나갔죠. 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카페에서 대식과 예슬이 만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3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참고 참았던 세월. 하지만 이제 막내 나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자고 그녀는 마음먹었죠. 오후 3시 예슬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수영은 아무 말 없이 치킨을 튀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는 예슬이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곧 끝나. 대식 오빠가 이번 달에 아내랑 이혼한대. 막내 결혼식 끝나고. 그리고 나랑 새 치킨집 차린대. 수영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녁 10시 문을 닫은 후 수영은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잘 됐어요. 그러나 장부에 적힌 금액은 실제보다 항상 적었습니다. 대식의 지시였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 20년 넘게 이어온 관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영은 막내딸 나이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면 마지막 아이도 시집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날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수영의 집은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큰딸 서정이 남편과 함께 방문했고 둘째 아들 준호도 잠시 들렀어요. 막내 나이의 결혼식 준비로 가족 모임이 잦아진 요즘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결혼식장 좌석 배치인데 한번 봐주세요. 나이는 테이블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30살의 그녀는 한 달 뒤
대학 동기 재우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재우는 유능한 세무사로 가족 모두에게 인정받는 예비사위였습니다. 수영이 도면을 보는 동안 서정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34인 그녀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였습니다. 항상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이었죠. 엄마, 치킨집 장부 좀 봐도 될까요? 세금 신고 시즌이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수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 있어. 서정이 장부를 가지고 나간 사이 대식은 골프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 라운딩 좀 다녀올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매주 주말을 골프장에서 보냈고 가족들은 그것이 실제로는 예슬과의 데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관행이었죠. 저녁이 되자 서정이 수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엄마, 장부를 봤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수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매출의 거의 30%가 누락되어 있어요. 25년간 이런 식이면 추징세액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빠가 이러셨던 거죠? 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빠는 처음부터 그랬어.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서정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간 엄마만 피해를 볼 거예요. 가게 명의가 엄마니까. 수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쩌겠니. 25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나이의 약혼자인 그는 서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듯 했어요. 장모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수영은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세무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우 씨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재우는 테이블에 앉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과거의 누락된 매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정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아빠가 알바생이랑 새로 가게를 차린다면서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도 알고 있었니? 세 남매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빤 너무 뻔하게 행동하시는걸요. 나이가 손을 들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식과 예슬이 쇼핑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친구가 보내줬어요. 웨딩샵 근처에서 둘이 반지를 고르고 있었대요. 수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참음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우린 엄마 편이에요. 법적으로 끝낼 준비를 해야 해요. 서정의 단호한 말에 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계획이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영은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는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재우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결혼식까지는 별일 없었으면 해요. 재우는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식 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수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 그녀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찾을 때가 됐어. 결혼식 당일 호텔 웨딩홀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화사한 꽃장식과 우아한 테이블 세팅이 완벽했죠. 수영은 어머니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한복이 그녀의 단정한 품위를 더했어요. 엄마, 너무 예쁘세요. 서정이 감탄하며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수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어요. 오늘은 단순한 딸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죠. 모든 준비는 됐니? 서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오늘은 나의 날이야. 우리 일은 그 후에.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재우와 신부 나이가 입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의 서약이 끝나고 이어서 신랑 신부 부모님의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대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식전 술자리에서 꽤 마신 상태였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 비틀거리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막내가 시집을 가네요. 아버지로서 기쁜 날입니다. 전형적인 축사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식의 시선이 홀 뒷부분에 앉아있던 예슬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도발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막내딸을 떠나보내는 날이자. 수영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정과 재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선언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이혼하겠습니다. 대식의 폭탄 선언에 웨딩홀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미쳤나? 라고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망신이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홀 뒤편에서 예슬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것 같았어요. 신랑 재우의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신부 나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대식은 자신의 선언이 가져온 혼란을 보며 우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이 울거나 소리치거나 쓰러지길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영은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대식 옆에 서서 마이크를 받아든 수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혼하죠. 지금 바로 끝내죠. 대식의 얼굴에서 득의양양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이혼 계획도. 수영의 담담한 고백에 웨딩홀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이제 대식을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우리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네요. 수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희생양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서정아, 준비된 것 가져와 줄래? 큰딸 서정이 테이블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우도 함께 따라왔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대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짓이야? 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5년 만의 해방감이 담긴 미소였어요. 당신이 원하는 이혼, 제대로 해드릴게요. 재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세무사답게 매우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서류는 지난 25년간 대식인의 치킨의 매출 조작과 세금 누락에 관한 증거입니다. 실제 매출의 30%가 장부에서 누락되었고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항의했어요. 그건 수영이가 한 거야. 가게 명의는 수영이잖아. 서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한 장부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식에 쓰기 위해 빼돌린 현금 기록도 모두 여기 있어요. 재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국세청에 자진 신고되었습니다. 수영 어머님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받으셨죠.
하지만 대식 아버님의 횡령 부부는 대식은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비틀거렸습니다. 홀 뒤쪽에서 예슬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예슬의 퇴장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법조인답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치킨집에 투자된 모든 자금은 어머니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아버지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는 아버지의 개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어머니께서는 생활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가게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대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수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슬과 새 치킨집 이야기를 하던 그날부터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준비했는지도 모르죠.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 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은 경악과 흥분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몰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현장 사이다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대식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하객들 앞에서 더 이상의 망신은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알았어. 서명하면 되잖아. 그는 거칠게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영도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렇게 25년의 결혼 생활은 딸의 결혼식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수영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와 재우의 결혼식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방금 전의 소동이 없었던 것처럼 우아하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수영은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야 정말 괜찮아졌어. 결혼식은 이후 조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식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고 예슬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수영은 서정, 준호, 나이와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모두들. 이제 우리의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됐구나. 결혼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식은 예슬과 함께 도시 반대편에 새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대식인의 프리미엄 치킨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을 자랑했어요. 자, 오늘은 개업 첫날이니까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예슬이도 예쁘게 응대하고. 대식은 들뜬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갖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많이 잃었지만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가 컸죠. 개업 첫날, 가게는 호기심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식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오너의 위엄을 뽐내고 다녔어요. 예슬은 계산대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불만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이 치킨 좀 덜 익은 것 같은데요? 한 손님이 치킨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식은 당황했지만 웃음을 지으며 접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식은 사실 치킨을 튀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수영이 항상 담당했던 영역이었죠. 그는 급히 요리사를 불렀지만 경험 없는 아르바이트생들 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대식인의 프리미엄 치킨의 평판은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졌어요. 치킨이 덜 익었어요.
별 하나도 아까움. 양념은 너무 달고 후라이드는 너무 짜요. 가격만 비싸고 맛은 형편없어요. 대식은 초조해졌습니다. 가게 오픈에 들인 비용은 상당했고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는 수영의 레시피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25년 동안 주방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던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슬아, 어떡하지? 장사가 안 돼. 예슬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대식을 선택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빠, 솔직히 치킨 맛이 많이 부족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대식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레시피를 바꿔볼게. 수영이가 하던 방식은 구식이야. 우리는 더 현대적인 맛을 내자고. 하지만 그의 현대적인 맛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한 유명 푸드 블로거가 가게를 방문했다가 혹평을 남겼어요. 대식인의 프리미엄 치킨은 이름만 프리미엄입니다. 치킨은 기름기가 많고 양념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도 부족해 보입니다. 별점 1개, 그것도 아까운 곳입니다. 이 리뷰는 순식간에 퍼졌고 가게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대식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그는 점점 예슬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못해? 내 미모로 손님 끌어들여야지. 예슬은 그런 대식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개업 2달째, 가게를 찾은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식은 절망적인 눈으로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식입니다. 네, 세무조사라고요? 전화를 끄는 대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불시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통보였어요. 그는 갑자기 서정이 결혼식장에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국세청에 자진 신고되었습니다. 젠장, 수영이 그 여자. 나를 고발한 거야. 대식의 분노가 폭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세무조사관들이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대식의 과거 탈세 증거와 함께 현재 가게의 장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편 수영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녀는 오래된 대식인의 치킨의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영의 손맛 치킨.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은 25년간 숨겨왔던 자신만의 레시피를 드디어 세상에 내놓았어요. 대식의 간섭 없이 그녀만의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출 누락 없이 정직하게 장사해요. 제가 회계는 완벽하게 맡을게요. 서정은 어머니의 가게 경영을 돕기 위해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준호는 마케팅을 담당했어요. 그는 대학에서 배운 디지털 마케팅 지식을 활용해 수영의 가게를 소셜미디어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요. 엄마의 요리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준호가 촬영한 수영의 요리 영상은 예상 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5년의 노하우가 담긴 그녀의 손놀림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어요. 특히 그녀만의 독특한 양념 비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양념은 제가 시골에서 배운 방식인데 여기에 제 비법을 더했어요. 수영의 영상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 식당 어디예요?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요. 나이와 재우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세무 관련 조언을 해주었고 나이는 주말마다 가게에서 서빙을 도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지역 푸드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거기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의 제안으로 수영은 지역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킨은 축제에서 단연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수영의 손맛 치킨을 맛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와, 이 치킨 정말 맛있어요. 소스 비법이 뭐예요? 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제 비법이에요. 축제 이후 가게의 인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평일에도 자리가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가면 분점을 낼 수도 있겠어요. 서정의 말에 수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55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수영은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식품 유통업자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특제 양념 소스를 상품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수영의 소스는 상품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수영 씨, 이 소스는 정말 독특해요. 시중에 없는 맛입니다. 한번 소규모로 생산해 보는 게 어떨까요? 2달 후 수영의 손맛 치킨 소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만 판매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고 주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수영은 가게 창가에 서서 길게 늘어선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회의 할까요?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서요. 서정의 말에 수영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진짜 성공의 시작이 열리고 있었어요. 대식인의 프리미엄 치킨, 세무조사 결과 폐업 위기,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목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대식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국세청은 그가 과거 누락했던 매출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부과했고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다 수영이 때문이야. 대식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슬조차 점점 가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한 달 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의 짐도 모두 사라졌죠. 사장님, 저 월급이 밀린 지 이제 2달째인데요. 마지막 남은 직원마저 떠나갔습니다. 대식은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독촉장과 세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반면 수영의 손맛 치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지역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해외 관광객들도 방문했습니다. 수영 씨, 축하드려요. 한국의 숨은 맛집 탑10에 선정되셨어요. 식품 잡지 기자의 연락을 받은 수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이었어요. 엄마,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케이블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준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식의 추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그는 결국 가게를 닫아야 했어요. 언론은 이 소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혼 선언한 치킨집 사장, 탈세로 몰락. 기사는 대식이 어떻게 딸의 결혼식에서 이혼을 선언했고 그 후 사업에 실패했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댓글에는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대식의 치킨집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고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은 케이블 요리 프로그램 역전의 여왕에 출연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어요. 25년 동안 남편의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가게를 키웠지만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죠. 남편이 딸의 결혼식에서 이혼을 선언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로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수영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수영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역전의 여왕이십니다. 존경합니다. 방송 말미에 MC가 물었습니다. 수영님, 해방의 맛이란 어떤 맛인가요? 수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방의 맛은 바삭하게 익은 자유죠. 25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인생의 맛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스튜디오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대식은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TV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서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수영의 손맛 치킨의 대표 김수영 님입니다. 대식은 얼어붙은 듯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수영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눈빛이었죠. 수영 대표님, 이제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넘어 식품 기업 CEO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수영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나이 58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죠. 제 이름을 처음 내걸었을 때의 그 떨림은 잊을 수 없습니다. 대식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포장마차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하지만 대식은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는 휘청거리며 걸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영의 손맛 치킨 체인점이었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식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지갑은 비어 있었어요. 그는 비에 젖은 채 창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수영은 청담동의 한 강연장에서 중년 여성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여성들로 가득 찼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영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수영에게 책의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쓴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엄마, 오늘도 대단했어요. 나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재우의 도움을 받아 창업한 가게였죠. 서정도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열었고 준호는 수영의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업가가 됐네. 수영은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58세,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대식 씨.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식의 배신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죠. 이제 수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두운 골목에서 방황하는 대식에게도 닿고 있었어요. 그는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지만 그 빛은 분명 한때 자신이 소홀히 했던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수영 씨, 우리 다음 인터뷰는 글로벌 푸드 채널과 진행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수영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걷는 것. 이제야 알게 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